지난 영상에서 25-26 시즌 전반기 가장 성공적인 영입생들을 선정해봤죠. 그럼 이제 맨맞을 친구도 나와야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번 25-26 시즌 전반기 팀을 옮긴 이적생들 중에서 벌써 망한 건가? 불안함을 느끼게 하고 있는 선수들을 선정해봤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적 조항이 포함된 임대 선수들도 선정을 했고, 지난 성공적인 영입생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적료로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도 고려를 했고, 이번 영상에도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트랜스퍼마켓 기준으로 이번 25-26 시즌 여름 이적생에서 가장 비싼 이적료를 기록한 선수들을 찾아보면 역시나 그 상단에는 거의 대부분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자리를 하고 있죠. 프리미어리그는 빅클럽뿐 아니라 하위권 팀들도 비싼 이적료를 과감히 투자하는 인기 리그이기 때문에 그 이적료가 계속해서 비싸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 뜻은 뭐다? 비싸게 영입해서 똥 싸고 있는 선수들도 많을 테니 이 영상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우선 가장 먼저 선정한 25-26 시즌 전반기 부진한 영입생은 25-26 시즌 첼시에 합류한 공격수 리암 델랍을 선정해봤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유스 시절을 거쳐서 1군 데뷔에 성공했던 이 유망주 공격수는 187cm의 탄탄한 피지컬을 활용해서 잉글랜드 리그의 강한 선수들 사이에서도 힘으로 버텨주고 강력한 빠따를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고, 델랍은 커리어 초반은 하브리그 임대로 주로 커리어를 보내다가 지난 24-25 시즌 그 잠재력을 슬슬 만개시키게 되죠. 24-25 시즌 입스위치에서 커리어 처음으로 1부 리그 주전 시즌을 보낸 델랍은 24-25 시즌 40경기에 출전해서 12골 2도움을 기록, 팀 내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렸고 2003년 출생의 어린 재능이었기 때문에 유망주 수집에 눈이 돌아가 있는 첼시가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이 델랍의 영입을 성사시키게 되죠. 그리고 델랍의 이적료는 3,500만 유로, 560억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 물론 뻥글 국적의 유망주 공격수인 점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첼시는 이 유망주에게 꽤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현재까지는 폭망. 델랍은 이번 25-26 시즌 지금까지 14경기에 출전해서 딱 한 골을 기록 중, 리그에서는 아직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고, 영상 만들어뒀는데 델랍이 최근 풀럼 경기에서 리그 첫 골을 넣어버렸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상이 없었던 선수가 이번 시즌엔 벌써 2번이나 부상을 당하면서 이래저래 풀리지 않는 모습인데, 물론 유망주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거 첼시는 또 한 번 9번 등번호를 지닌 백인 공격수에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첼시는 델랍도 그렇지만 거의 900억에 가까운 금액에 영입했지만 아직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제이미 기튼스나 700억에 영입해서 벤치를 달구고 있는 조렐 하토에 대한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겠습니다. 근데 빡빡이가 나갔으니까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는 후반기엔 조금 달라질 수도. 지난 24-25 시즌 세리 우승을 차지한 나폴리는 로멜로 루카쿠가 시즌 14골 1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주포로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번 25-26 시즌 공격진 뎁스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나폴리의 선택을 받았던 공격수는 우선 맨유에서 임대 이적해온 라스무스 호일룬. 그래도 호일룬은 이번 25-26 시즌 21경기에 출전해서 9골 2도움, 나폴리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긴 한데, 그 호일룬과 함께 나폴리로 임대를 떠나온 또 한 명의 공격수 로렌초 루카의 경우엔 25-26 시즌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루카는 2m가 넘는 엄청난 신장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제공권 능력과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발기술도 지닌 공격수. 팔레르모와 피사, 아약스까지 여러 팀을 거치면서 경험치를 쌓고 있었는데, 루카는 2023년 우디네스에 합류하면서 조금씩 기량을 꽃피우고 있었죠. 특히 지난 24-25 시즌 루카는 우디네스에서 시즌 14골을 기록하면서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웠고, 그 활약을 기반으로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나폴리에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나폴리 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루카의 이적은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이적, 임대료가 140억가량에다가 완전 이적 시 410억가량이 소모되는 영입이었죠. 그런데 25-26 시즌 지금까지의 루카의 성적을 보면 루카는 총 20경기에 출전해서 딱 2골을 기록 중, 전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 출전은 단 6경기뿐인데 그 몇 안 되는 선발 출전 경기에서 퇴장까지 당하면서 루카는 전반기 보여줄 수 있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팀의 주전 공격수였던 로멜로 루카쿠가 시즌이 시작되기 전 부상을 당하면서 루카쿠는 25-26 시즌 전반기에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는데, 그 좋은 기회를 루카는 전혀 살리지 못했고 호일룬에게 완벽하게 밀려버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제 영입된 지 반 시즌밖에 되지 않은 선수가 겨울 이적 시장에 다른 팀으로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 2000년 출생의 공격수는 지금까지는 실패한 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25-26 시즌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가 가장 비싼 가격을 치르고 영입한 선수는 바로 이 선수, 조브 벨링엄이었죠. 잉글랜드 버밍엄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했던 선수로 190이 넘는 뛰어난 피지컬과 중앙에서 어떤 역할이든 수행이 가능한 범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미드필더. 벨링엄은 2023년 썬덜랜드에 합류하면서부터 1군 주전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지난 24-25 시즌까지 썬덜랜드에서 90경기에 출전해 11골 4도움, 1군 무대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출생의 이 어린 선수는 그 잠재력을 인정받아서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도르트문트에 합류하게 되죠. 도르트문트가 조브 벨링엄의 영입에 지불한 비용은 480억가량. 트랜스퍼마켓 기록에 따르면 도르트문트가 영입한 선수들 중 4번째로 비싼 이적료를 들어서 이 조브 벨링엄을 영입하게 되죠. 사실 형이 도르트문트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것도 벨링엄이 도르트문트에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요소 중 하나였을 텐데 조브 벨링엄은 지금까진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벨링엄은 이번 25-26 시즌 도르트문트에서 총 23경기에 출전해 딱 2개의 도움만을 기록 중. 이 2개의 도움도 상대적으로 약팀인 코펜하겐과의 챔스 경기에서 만들어낸 도움이었고 선발보다는 교체로 더 많은 경기에 투입되면서 다소 아쉬운 첫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르트문트가 강팀을 상대할 땐 벨링엄은 선발보다는 벤치에서 출발하는 일이 많았고 리그 14라운드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선 퇴장까지. 퇴장 자체는 벨링엄의 잘못만은 아니긴 했지만 확실히 벨링엄의 1부 리그에서의 첫 시즌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제 20살의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더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곤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480억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영입이란 것을 감안한다면 벨링엄도 이 영상에 선정되기엔 충분해 보이네요. 거기에 도르트문트에서 커리어를 보낼 동안은 형과의 비교를 쭉 피할 수가 없을 테니 본인이 실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이번 25-26 시즌 치열한 경쟁을 자랑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리그 3위를 기록하며 빅클럽으로의 진입을 노리고 있는 아스톤 빌라. 그런데 빌라는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아쉽게도 25-26 시즌 이적 시장에서는 그리 재미를 보지 못했던 팀이었죠. 우선 25-26 시즌 빌라가 가장 비싼 돈을 주고 영입한 480억의 이적료에 프랑스의 니스에서 영입한 윙어 에반 게상은 리그에서 한 골도 기록하지 못했는데 현재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떠나버렸고 맨유에서 임대해온 제이든 산초 역시 그냥 백업 선수. 그리고 이 4번째로 선정한 리버풀에서 아스톤 빌라로 임대 이적해온 하비 엘리언 역시 새로운 팀에서 아주 좋지 못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2003년 출생해 풀럼 유스를 거쳐 2019년 리버풀에 합류했던 엘리엇은 특히 23-24 시즌 리버풀에서 53경기나 출전해 4골 14도움을 기록하며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하지만 엘리엇은 지난 24-25 시즌 슬롯 체제의 리버풀에선 부상도 있긴 했지만 별다른 기회를 잡지 못하게 되고 28경기에 출전했는데 출전 시간이 고작 822분, 리버풀의 플랜에서 완전히 제외되게 됩니다. 결국 출전 시간을 찾아 엘리엇이 향한 곳은 바로 아스톤 빌라였고 제임스 피어스의 언급에 따르면 엘리엇이 빌라에서 10경기에 출전한다면 빌라가 640억가량의 금액에 엘리엇을 완전 영입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죠. 사실 10경기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텐데 아쉽게도 엘리엇은 현재 빌라에서 이 조건마저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엘리엇은 이번 25-26 시즌 빌라 소속으로 현재 5경기만을 출전해 한 골을 기록 중. 지난해 10월 페예노르트와의 경기 교체 출전 이후로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죠. 엘리엇 없이도 리그에서 잘 나가고 있는 빌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엘리엇의 완전 영입 금액은 돈 낭비라고 생각할 것 같고 빌라에서도 자리가 없고 리버풀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자리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엘리엇은 25-26 시즌 1년을 통으로 날릴 위기에 맞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물론 2003년 출생이라 아직 22살에 불과한 유망주기 때문에 이후의 커리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엘리엇의 상황을 본다면 세상이 너무도 매워 보이네요. 지난 25-26 시즌 전반기 최고의 영입생 영상에서 선정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다비드 한츠코라는 아주 야무진 센터백을 품에 안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영입생이 성공적일 순 없었죠. 아틀레티코는 지난 24-25 시즌 여러 미드필더 선수를 보유했던 팀이긴 했지만 전문적인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아줄 선수의 부재를 느꼈고 그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 선수를 이번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하게 됩니다. 그 선수가 바로 이번 시즌 레알 베티스를 떠나서 아틀레티코에 합류한 수비형 미드필더 조니 카르도주였죠. 브라질의 인테르 나시오나우에서 1군 커리어를 시작한 카르도주는 왕성한 활동량을 기반으로 중원을 쓸어담아줄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카르도주는 2024년 1월 레알 베티스에 합류하면서 스페인 리그에서도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는데 합류하자마자 곧바로 베티스의 주축으로 발돋움하게 되죠.
특히 카르도조는 지난 24-25 시즌 총 46경기에 출전하면서 라리가에서 수입급 수비형 미드필더로 성장하게 되고 마침 3선 자원이 필요했던 아틀레티코가 이 카르도조를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르도주의 이적료는 380억가량. 물론 프리미어리그에 비하면 소소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스페인 라리가에선 여름 이적 시장에서 9위에 해당하는 비싼 이적료죠. 그런데 이 380억의 금액을 투입한 아틀레티코의 3선에 힘을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된 카르도주는 25-26 시즌 지금까지는 그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죠. 카르도주는 25-26 시즌 현재 아틀레티코 소속으로 단 7경기 출전이 전부. 출전 시간은 354분에 그치고 있는데 이 카르도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부상 때문이죠. 카르도주는 전반기에만 벌써 2번이나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에 지장을 주고 있고 심지어 지난 24-25 시즌 베티스에서 출전 시간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내구도를 보여줬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무리가 됐던 것인지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에선 부상으로 인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복귀를 해서 다시 경기를 소화하긴 했지만 전반기의 모습으로는 카르도주도 이 영상에 뽑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카르도주 말고도 이번 25-26 시즌 아틀레티코가 주전 레프트백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했던 마테오 루제리 역시 270억의 이적료를 투입해서 영입했지만 전반기 만에 아틀레티코 팬들의 분노를 한몸에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여섯 번째로 선정한 선수는 이번 25-26 시즌 여름 이적생에서 유벤투스에 합류했던 벨기에 국적의 공격수 로이스 오펜다를 선정했습니다. 이 폭발적인 스피드를 지닌 좌우 측면까지 소화가 가능한 이 공격수는 22살이었던 21-22 시즌 네덜란드 비테스에서 리그 18골을 넣으면서 잠재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 22-23 시즌 프랑스 랑스로 이적해서도 리그 21골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빅리그 입성에까지 성공. 오펜다는 랑스에서의 활약을 기반으로 2023년 라이프치히에까지 합류하게 되죠. 그리고 오펜다는 23-24 시즌 분데스리가 이적 첫 시즌에 총 45경기 28골 7도움을 기록하며 이거 생각보다 대형 공격수가 등장한 것인가? 기대감을 품게 했는데 다만 그 다음 24-25 시즌 리그 9골에 그치면서 다소 부진한 시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2000년 출생으로 아직 25살에 불과한 아직은 회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는지 이번 25-26 시즌 이적 시장에서 유벤투스가 이 오펜다의 임대 영입을 결정하면서 오펜다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기회로 바꿀 찬스를 잡게 됩니다. 물론 그 찬스를 잡고 있지 못하니까 이 영상에 선정됐지만요. 오펜다는 이번 25-26 시즌 유벤투스에서 21경기에 출전해 딱 2골만을 기록 중. 선발보다는 교체 출전이 훨씬 더 많고 스피드는 여전하지만 24-25 시즌부터 이어진 떨어진 득점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죠. 기사에 따르면 유벤투스는 특정 조건을 달성하면 이 오펜다를 650억가량의 완전 영입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든 그 완전 영입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거기에 유벤투스에게 더 문제인 점은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릴의 공격수였던 조너선 데이비드 역시 유벤투스에서 전반기에 부진하고 있는 상황. 심지어 기존의 유벤투스 주전 공격수였던 블라우비치는 현재 부상에다가 이적설까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공격수인 밀리크도 부상으로 인해 이번 시즌 출장을 못하고 있으니 만약 이 상태로 유벤투스가 후반기를 맞이해야 한다? 유벤투스의 스쿠데토를 향한 여정은 빨간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이스 오펜다와 조너선 데이비드가 살아나는 것이 유벤투스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구단에서 한 선수를 영입하는데 500억가량의 금액을 투자했다는 건 구단이 그 선수에게 꽤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번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 레버쿠젠에 합류했던 앨리스 벤세기르는 510억가량의 이적료에 팀을 옮겼지만 그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보다는 드리블과 테크닉을 통해 측면을 공략하는 오른발잡이 윙어 선수로 벤세기르는 프랑스 AS 모나코에서 1군으로 데뷔해서 모나코에서만 커리어를 보내고 있던 유망주였죠. 그리고 모나코에서 경험치를 쌓아가던 벤세기르는 지난 24-25 시즌 총 46경기나 출전해 9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이제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닌 모나코의 주전급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근데 2005년 출생의 유망주가 잠재력을 피우기 시작했으니 다른 클럽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당연했고 25-26 시즌을 앞두고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이 이 벤세기르의 영입을 성사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510억의 이적료에 팀을 옮긴 유망주 역시 이적 첫 시즌 혹독한 적응기를 보내고 있죠. 벤세기르는 25-26 시즌 지금까지 총 12경기에 출전했는데 공격 자원임에도 공격 포인트가 빵개. 출전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심지어 모로코 대표팀에 차출돼 네이션스컵에 참가한 상황이라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조금 속이 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레버쿠젠이 이제 20살인 이 유망주를 짧게 보고 영입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주로 왼쪽 측면으로 나서는 벤세기르가 현재 레버쿠젠에서 포지션 경쟁을 펼쳐야 하는 선수들이 팀의 핵심인 알레한드로 그리말도나 영입 첫 시즌임에도 레버쿠젠에서 맹활약 중인 어니스트 포쿠와 같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벤세기르에게는 그리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많은 팀들로부터 구애를 받았던 선수라고 한다면 역시 이 선수, 포르투갈 리그를 그야말로 개박살 내고 있던 공격수 빅토르 요케레스였다고 할 수 있죠. 사실 포르투갈 리그에서 잘해봤자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요케레스는 스포르팅에서 2시즌을 보내는 동안 총 102경기에 출전해서 97골 28도움, 거의 경기당 한 골이란 무지막지한 득점력을 보여줬고, 2시즌 모두 리그 득점왕, 2시즌 모두 리그 올해 선수를 수상하며 괴물같은 파괴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빅리그 입성 자체는 따놓은 당상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아무리 포르투갈 리그가 상대적으로 약한 리그라고 해도 이 정도의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라면 빅리그에서도 기대해볼만 하다는 것이 당연하긴 했고, 요케레스는 많은 이적설을 뿌린 끝에 결국 25-26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날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요케레스의 아스날 이적료는 1000억가량의 거액. 물론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적료가 치솟는 일은 어쩔 수가 없긴 했는데, 25-26 시즌 요케레스의 첫 빅클럽 커리어 전반기는 그리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없겠죠. 요케레스는 25-26 시즌 지금까지 24경기에 출전해서 7골을 기록 중, 그 7골 중 2골은 페널티 득점이었고, 선발 출전이 20경기면 꽤나 많은 기회를 받고 있는데 스포르팅에서의 파괴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빅리그에서 주전으로 뛴 것이 첫 시즌이긴 하지만 2부 리그긴 해도 코번트리에서 커리어를 보내면서 잉글랜드 무대에서 어느 정도 적응에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됐던, 무려 1000억이라는 거액을 투입했던 것을 생각하면 요케레스의 모습은 아스날에겐 그리 만족스러운 전반기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죠. 거기에 1998년 출생으로 생 유망주 선수도 아니고 1000억의 이적료라면 빠르게 성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긴 한데, 그나마 아스날이 이번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에 망정이지, 만약 팀 성적도 좋지 않았다면 요케레스를 향한 비난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요케레스보다는 훨씬 적은, 아스날이 180억가량의 금액에 영입한 크리스티안 뇌르고르 역시 이적료만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거지, 이번 25-26 시즌 전반기 부진한 선수로 선정될 만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26 시즌 여름 이탈리아 리그에서 가장 비싼 영입이었던 것은 3,700만 유로, 590억가량의 이적료 영입이었죠. 확실히 엄청난 이적료가 왔다가는 프리미어리그에 비해서는 적은 이적료긴 하지만, 이 25-26 시즌 이탈리아 리그에서 가장 비싼 영입이었던 선수는 바로 이 선수, AC 밀란으로 합류한 크리스토퍼 은쿤쿠였습니다. 사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맹활약을 보여줄 당시에만 해도 은쿤쿠의 커리어가 이렇게 하락세를 겪게 될 줄은 몰랐었죠. 라이프치히에서 총 4시즌을 함께하면서 172경기 70골 56도움, 은쿤쿠는 득점뿐 아니라 동료를 살려줄 수 있는 찬스 메이킹 능력에서도 발군의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공격 자원으로 프랑스 대표팀의 새로운 주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품게 한 선수였죠. 다만 분데스리가를 밝혔던 은쿤쿠의 커리어는 2023년 이적했던 첼시에서 빠르게 꺾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은쿤쿠는 지난 24-25 시즌까지 첼시에서 2시즌 동안 62경기에 출전해 18골 5도움을 기록. 첫 시즌은 잦은 부상으로 결장 경기가 너무 많았고, 지난 24-25 시즌에도 파머에게 밀려나면서 기회를 잡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분데스리가를 대표했던 이 공격 자원은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큰 쓴맛을 보게 되죠. 다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진하긴 했지만 공격적인 재능은 확실하다고 생각됐는지, 그리고 첼시 출신 선수들로 재미를 많이 봤었던 AC 밀란은 또 한 번 첼시산 맛을 보고자 이 은쿤쿠를 25-26 시즌을 앞두고 영입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죠. 거의 600억에 달하는 거액을 주고 영입한 은쿤쿠는 지금까지 총 15경기에 출전해 3골 2도움을 기록 중, 리그에서 쭉 무득점 행진을 달리다가 베로나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멀티골을 기록하자마자 곧바로 부상으로 빠져버린, 사실 투자한 금액을 보면 주전으로 활약해주길 기대했을 텐데 은쿤쿠는 아직 라이프치히 시절의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AC 밀란이 25-26 시즌을 앞두고 570억가량의 거액을 투자했던 아르돈 아시아리도 시즌 5경기 출장에 그치고 있다만, 이 친구는 2002년 출생으로 어린 선수기 때문에 좀 더 미래를 본다고 치고, 또 다른 부진한 이적생 에스투피녟의 경우엔 덕분에 팀의 10년을 함께할 유망주를 발굴하게 됐으니 업적 인정. 반면 AC 밀란의 이번 시즌 가장 비싼 영입이었던 은쿤쿠는 반시즌 만에 벌써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AC 밀란에서까지 걱정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1000억 이상의 이적료로 영입한 선수가 무려 3명, 아주 과감한 투자를 보여준 팀이었죠.
그리고 그 선수들 중 리그에서 검증이 돼 있던 두 선수는 25-26 시즌 맨유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한 명, 분데스리가에서 건너온 공격수 벤야민 세슈코는 어려운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4-25 시즌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2시즌을 보낸 세슈코는 라이프치히에서 통산 87경기 39골 8도움을 기록,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빅리그의 주전 공격수로 뛰면서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차세대 유망주 공격수로 무럭무럭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프리미어리그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보강을 원하는 팀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에서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던 세슈코 역시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슈코가 합류했던 팀이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는 세슈코의 영입에 무려 1200억이 넘는 거액을 투자하면서 이 유망주 공격수를 품에 안게 됐죠. 다만 세슈코 역시 25-26 시즌 전반기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성공한 영입생이라고는 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 이번 25-26 시즌 세슈코는 총 17경기에 출전해서 2골 1도움만을 기록 중이었는데, 편집 중에 펼쳐진 번리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어서 18경기 4골 1도움을 기록 중. 시즌 도중 무릎 부상으로 빠진 것을 포함 첫 시즌 어려운 적응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2003년 출생의 어린 나이의 공격수에 프로필상으로 195cm의 뛰어난 피지컬과 그에 걸맞지 않은 속도까지 겸비한 완성형 공격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세슈코를 더 지켜볼 이유로 충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전방 공격수는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보여줘야 하는 자리인 것을 감안한다면 아직 4골에 불과한 1200억짜리 공격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영상 제작 중인 현재 맨유가 결국 아모림 감독을 경질하는 선택을 내렸고, 세슈코가 멀티골로 혹시 반등하는 건가 기대감을 품게 하긴 했으니까 과연 새로운 감독 아래에서는 세슈코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맨유의 후반기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은 이번 25-26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닉 볼테마데와 말릭 치아우 두 선수가 각각 1200억과 560억가량에 합류하면서 현재 공수에서 뉴캐슬의 주축으로 활용되고 있죠. 하지만 뉴캐슬은 이 1700억이 넘는 이적료를 영입한 두 선수 외에도 추가로 3명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무려 2600억가량을 지불한 아주 엄청난 여름 이적 시장을 보낸 바 있는데, 이 3명의 선수는 25-26 시즌 뉴캐슬에서 부진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노팅엄에서 영입한 윙어 안토니 엘랑가. 뉴캐슬은 노팅엄으로부터 무려 980억가량, 거의 1000억 가까이를 주고 이 엘랑가를 영입했는데, 엘랑가는 지금까지 뉴캐슬에서 25경기에 출전해 단 2개의 도움, 아직 뉴캐슬 소속으로 데뷔골도 기록하지 못하고 있죠. 원래 득점력이 돋보이는 유형의 윙어는 아니라고 한다만 무려 100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영입한 선수가 심지어 리그가 바뀐 것도 아니고 같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음에도 공격 포인트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교체 멤버에 불과하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엘랑가 말고도 920억가량의 뉴캐슬에 합류한 공격수, 뉴캐슬에서 뛰고 싶어서 안달이 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뉴캐슬 합류에 성공한 요한 위사 역시 지금까지는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부상으로 전반기 대부분을 날려먹은 위사는 뉴캐슬에 입단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데뷔전을 치를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9경기에 출전해서 2골을 기록 중. 물론 선발로 나선 3경기에서 2골을 넣었다는 것은 고무적이긴 하지만 900억이 넘는 금액의 영입한 선수가 전반기에 9경기 출전이 전부면 아쉬운 영입생으로 뽑기엔 충분하겠죠. 게다가 볼테마데가 뉴캐슬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에디아우 감독이 투톱을 사용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뉴캐슬은 지금까진 백업 공격수를 920억 주고 산 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엘랑가와 위사 말고도 뉴캐슬이 중원에 에너지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 아스톤빌라에서 720억가량에 영입한 제이콥 램지 역시 이적 첫 시즌 부진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담이지만 램지의 720억이면 아틀레티코로 이적한 알렉스 바에나, 맨시티로 이적한 라이안 셰르키보다도 비싸다는 거. 물론 램지가 2001년 출생으로 아직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선수긴 하다만 이 720억의 이적료를 기록한 미드필더는 이번 25-26 시즌 총 18경기에 출전, 교체로 더 많은 경기에 나서면서 포션 역할에 그치고 있고 전반기에 부상으로 결장 경기가 있었던 것을 포함 실력으로도 아직 뉴캐슬 팬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기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램지 역시 25-26 시즌 최악의 영입으로 뽑힐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모든 축구 팬들에게 물어본다고 하면 이 25-26 시즌 전반기 가장 최악의 영입은 아마도 리버풀로 이적한 알렉산더 이삭이 뽑힌다고 할 수 있겠죠.
2022년 뉴캐슬에 합류한 이후로 지난 24-25 시즌까지 이삭은 뉴캐슬 소속으로 109경기에 출전해 62골 11도움을 기록. 지난 두 번의 시즌 동안 리그 20골 이상을 기록하면서 이삭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자신의 공격력을 제대로 과시했고 이번 25-26 시즌을 앞두고 이적설에 휩싸이게 되죠. 다만 리그에서 검증이 완료된 리그 20골 이상을 책임질 수 있는 공격수, 거기에 한 팀의 에이스 공격수라는 점은 이삭을 한두 푼으로 영입할 수 없을 이유로 충분했고, 결국 리버풀은 이 이삭을 영입하는데 무려 2,300억에 달하는 엄청난 이적료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PSG가 영입했던 네이마르와 킬리안 은바페에 이어서 축구 역사상 세 번째로 비싼 이적료. 프리미어리그의 이적료가 장난이 없긴 하지만 2,300억이라는 이적료는 그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액수였죠. 그리고 사실 이 정도의 이적료라면 매경기 리그를 폭격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이삭은 25-26 시즌 전반기 그 기대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적 시장이 거의 끝나가던 시점에 팀으로 옮겼기 때문에 프리시즌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곤 하지만 이삭의 25-26 시즌 기록은 현재 16경기 3골 1도움이 전부. 그전 24-25 시즌 리그에서 23골을 넣은 공격수가 리버풀에선 13라운드가 돼서야 리그 첫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최대한 이삭 입장에서 생각하면 리버풀에서 적응을 마치면 살아날 수도 있을 거란 기대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한 부진으로 끝난 것이 아닌 17라운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종아리뼈 골절까지 당하면서 이삭은 장기간 결장까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말았죠. 이거 많은 이적료, 부진, 부상까지 먹튀를 상징하는 주요 요소들을 이삭이 25-26 시즌 전반기에 모두 갖췄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는 당연히 피할 수가 없었고, 이삭이 부상에서 복귀해서 뉴캐슬에서 보여줬던 파괴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역대급 먹튀 선수로 남을 위기에도 처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추가로 이삭과 마찬가지로 무려 2천억에 달하는 거액에 리버풀로 이적한 플로리안 비르츠 역시 시즌 초반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삭과 함께 축구 팬들의 조롱을 피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근데 그래도 이적료를 생각하면 비르츠도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줘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25-26 시즌 전반기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을 선정해봤습니다. 분명 이 선수들 중 후반기에 좋지 않았던 평가를 뒤집고 부활에 성공하는 선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런 선수들을 보는 것도 후반기의 재미 요소 중 하나겠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